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이날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호재성 재료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은 이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 소식과 일본의 추가 부양책, 여기에다 스페인 위기 완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고점 부근에 대한 경계감, 여기에다가 원자재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 좀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징 종목을 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인데요. 이 주택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주택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나와 홈디포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날 거래 마감했고요. 그룹폰이 14%에 가까운 급등세를 펼치면서 이날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룹폰은 IPO 이후에 75%나 주가가 현재 급락한 상태인데요.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이날 매수세가 좀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던 애플,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날 0.03% 소폭의 오름세로 거래 마감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대부분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일에 2%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던 그리스 증시는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39% 하락했다는 점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외 다른 증시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스페인 증시가 0.5%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 좀 전반적인 유럽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업종별 독약을 확인해 보시면 산업재 쪽이 3%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순환 소비재 쪽도 3%대 오름폭이 포착이 됐습니다. 에너지 업종도 0.06% 강보합권이었고요. 반면에 금융업종은 0.27%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하락세였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79달러 선에 거래 마감했고요. 미국채 10년물을 1.66% 하락한 1.782%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3거래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도 3%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우선 반영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증산 계획을 밝혔고요. 원유 재고 시장에서는 100만 배럴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850만 배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수요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여전히 나타났고요. WTI가 3.5% 하락했고 브렌트유가 3.4% 하락했습니다. 금값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부양책 발표했지만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0.1%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온스당 1,771달러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상품시장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국제유가 연일 급락하면서 90달러 초반대까지 현재 밀려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들 종목별의 좀 흐름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